안녕하세요. 오늘 만성위염 장상표화생 치염예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2세 여성분이었는데 2018년 12월 내시경을 했을 때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성위염도 심했고 장상표화생이 심하지는 않지만 진행되고 있었고, 식사를 하면 더부룩하고 트름 나오고 답답하다고 호소했어요. 이분 식사 습관을 보면 아침은 밥맛이 없다고 대충 먹거나 건너뛰고, 점심때는 빵을 좋아해서 먹기도 하고, 식사 습관도 불규칙하고, 그래서 우선 식사 습관부터 교정하도록 했어요.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식사 습관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밥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을 찾아 드시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감자를 갈아 먹는다, 요구르트나 우유에다 이것저것 넣고 갈아 먹는다 등등, 여하튼 밥 이외에 자꾸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위장질환에는 밥을 위주로 한 한식을 가장 기본으로 드셔야 돼요. 그 전에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은 밥을 위주로 한 한식이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가장 잘 맞게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쌀이 재배된 유적지를 보면 김포나 부여, 대동강 이런 유적을 보면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이상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식품 영양학자들도 밥이 한국인의 체질에 잘 맞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쌀 수확량이 적었을 때는 봄이 되면 보릿고개, 춘궁기 때 식량이 부족해서 다들 줄인 배 잡고 힘들어 했잖아요. 오죽하면 노래 가사처럼 배 꺼진다고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했겠어요.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봄이 지나서 하지 때쯤 되면 하지 감자가 나오는데, 이 감자가 밥 대신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량이었는데 감자를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구황작물이라는 것은 가뭄이나 흉년, 기근으로 벼농사가 잘 안 될 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조, 피, 메밀, 감자 이런 것을 구황작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황작물은 주식이 될 수가 없어요. 소화기를 살리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쌀밥을 주식으로 해서 나물이나 해조류, 된장, 간장 이런 한식을 적절히 또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조건반사 다 아시잖아요. 그 시간에 딱 맞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그때가 되면 소화효소도 분비될 준비를 하고 몸이 반사적으로 소화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규칙적으로 밥 위주로,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하고 한방과립과 세포에 영향을 주는 영양요법을 병행했는데, 비용 문제로 4, 5개월 드시다 잠시 쉬었다가 또 2, 3개월 드시다가 쉬었다가 1년 후에 내시경 했는데 점막 상태가 많이 양호해졌죠. 그러니까 본인도 더 자신감을 갖고 또 몇 개월 드시다가 쉬었다가 또 드시고 이렇게 거의 2년 넘게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4개월 전에 내시경 했는데 깨끗하다고 판정받았어요. 심지어는 내시경 끝나고 다른 부위 검사 과정에서 유방에 그전부터 있었던 결절도 없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몸 세포는 위장에 있는 세포이거나 간에 있는 세포나 콩팥에 있는 세포나 다 구조가 같아요. 세포막,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기타 작은 소기관들 이렇게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세포 교정요법을 하면 위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세포가 다 같이 해독되고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절도 없어지고 방광도 좋아지는 분도 있고 간도 좋아지는 분도 있고 기관지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런데 왜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장상표화생이나 다른 만성질환들을 근본적으로 못 고치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한번 짧게 후성 유전학을 볼게요. 원래 타고난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 푸른 눈동자를 갖고 있거나 백인종 흰 피부나 황인종 갈색 피부 이런 거는 안 바뀐다는 거죠. 푸른 눈동자를 갖고 있는 서양 여성이 한국에서 평생을 한식을 먹는다고 해도 푸른 눈은 바뀌지 않고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햄버거, 치즈를 백날 먹어도 흰 피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없던 것이 생긴 것은 다시 노력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실제 일본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미국 가서 햄버거 먹고 인스턴트도 먹고 이렇게 성장했고 일본에 남아있던 한 명은 일본식으로 식사하며 성장했는데 나중에 50대가 넘어서 보니까 미국에서 자란 쌍둥이 중 한 명은 고혈압에 당뇨에 성인병이 생겼는데 일본에서 자란 한 명은 아주 건강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은데 왜 미국에서 자란 한 명은 만성질환이 생기고 일본에 있던 한 명은 건강한가? 유전자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상하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생활 환경이나 후천적으로 먹는 음식에 따라 후성 유전자 부분의 발현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즉 후천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후성 유전자 부분이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장상피화생이나 당뇨, 기타 대부분의 만성질환들은 후천적으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다 보니 후성 유전자가 나쁘게 바뀌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먹거리를 조심하고 세포가 좋아하는 천연물질을 공급해주면 후성 유전자가 교정되면서 원래의 건강한 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초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현재 처방해주는 약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부 화학약품이죠. 이 화학약품은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차단하거나 합성을 억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할 뿐이지 세포의 후성 유전자를 고쳐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장상피화생이나 당뇨나 기타 만성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요. 화학약품은 평생 먹어야 하는 조절제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긴 만성질환은 2년, 3년 노력하면 웬만한 거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보통 2년, 3년이면 웬만한 세포는 다 새롭게 교체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질환은 신경조직하고 뼈조직인데요. 이거는 7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처럼 장상피화생도 2년 정도 물론 중간에 쉬었다 먹었다 하기는 했지만 2년 정도 잘 관리해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세포 교정요법을 시작할 때 1차 6개월을 잡고 하는데 사실 6개월이 끝은 아니에요. 혈액이 한번 싹 바뀌는데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을 해보고 몸의 변화를 보고 어느 정도 조금씩 개선되면 2년 잡고 꾸준히 해주면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장상피화생이나 당뇨나 기타 많은 만성질환은 대개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짧은 시간 노력해서 안 나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후성 유전자가 잘 교정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